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갑진년 신년운세 시간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개 강의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암기표라고 해가지고 제가 드리고 있는데,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이 외우다가 날 새잖아요. 외우다가. 명리 공부하다가 외울 것들이 있는 거는 저는 암기도표를 그냥 밑에 책받침으로 깔고 그냥 보시라고 저는 권장을 합니다. 보통은 명리 기초에 1년 동안 배우는 거는 이 표 한 장에 다 들어있고요. 그냥 한 장만 있으면 돼. 이러면 1년치 다 배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2년치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식갑자는 이 뒷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십성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종이 한 장에 십성 공부 1년치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주가 도대체 뭐예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배치표를 보시면 이 배치표에 들어있는 글자가 각자의 역할을 얘기를 해준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사주 공부하실 때는 좀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개수일간에 대한 신년운세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할 거리들을 제가 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요약 정리를 해서 지금 나눠드렸는데, 우선 첫 번째 페이지에 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게 12운성 그래프입니다. 12운성 그래프라는 게 뭐냐 하면은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지지의 어떤 기운을 만날 때 각자 그 천간 기운이 어느 정도 힘의 세기를 갖느냐인 거예요. 쉽고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천간에 있는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가 지지의 진토를 만났을 때의 에너지 차트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이걸 그림으로 그린 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표에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밑에 보면은 연도수가 나와 있죠. 병신년, 정유년, 무술년,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 이민년, 계묘년, 갑진년. 자, 지금이 갑진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갑진년의 구간에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면 돼요. 즉 갑진년에는요, 요 구간을 보면 됩니다. 요 구간.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래프는 병무을이라고 하는 천간 기운의 운동성입니다. 병화, 무토, 을목이 서로 비슷한 흥망성쇠를 가지면서 같이 흥하고 같이 죽고 같이 살고 같이 죽고 하는 운동성을 가져요. 요 연두색으로 표시된 그래프는 갑목과 계수입니다. 그러니까 대표 글자가 갑목이고 계수는 갑목을 같이 따라다니는 어떤 그런 형태라고 보면 돼요. 다음, 요 회색으로 표시된 그래프는 경금 그래프입니다. 경금, 기토, 정화가 한 짝으로 같이 따라다닙니다. 다음, 요게 검은색으로 표시된 그래프가 임수와 신금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모습을 보면은 현재 바닥을 기고 있는 그래프와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와 하늘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렇게 떨어질 걸 대비하고 있는 그래프 등등 이렇게 방향성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이 갑진년의 코너에서 각각의 그래프들을 좀 보도록 하죠. 새해 갑진년에는 이 검은색 그래프가 묘지 구간에 들어갑니다. 묘지 구간이라는 거는요, 마치 운행을 마친 버스가 차량 기지로 들어가는 거와 같은 거고, 옛날식 표현으로는 무덤에 들어가는 삶 정도라고 해서 임수나 신금의 기운은 올해 좀 자중하고 살아라.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나대지 마라. 그러니까 임수와 신금은 묘지에 들었다. 다음,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기운이 있습니다. 12운성으로는 양지 기운인데 회색으로 표시된 기운은 경금, 기토, 정화의 기운입니다. 이 양지라는 구간이 뭐냐면요, 양지가 보호할 양을 쓰는데, 자, 그러니까 현재 경기, 정이 보육되고 있다, 키워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다음, 현재 천간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기운들이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하고 연두색 그래프인데요. 연두색 그래프는 고공행진을 하다가 이제 내리막길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의 단계인 쇠지의 단계에 올라 있고요. 이게 갑이라는 글자와 개수라는 글자가 그렇습니다. 천간의 갑과 개는 현재 기운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수일간의 갑진년 운세의 천간편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참고로 올해 갑진년이 들어오게 되면 12운성적으로 진토를 만나게 되는데, 요 진토를 만나게 되면 요 진토가 양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개수는 키워지고 보호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개수가 갑진년을 만났을 때 이제 요 앞 페이지는 천간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 뒷 페이지는 지지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천간은 보여지는, 드러내는, 펼쳐내는 이라는 뜻이에요. 자, 개수일주 갑진년의 천간 운세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우선 갑을병전부터 시작을 할게요. 개수일간 천간에 갑목이 있는데 운에서 갑진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갑이 갑을 만나면 갑갑병존, 을이 갑을 만나면 갑을 혼자, 병이 갑을 만나면 갑병 식신생재.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쭉 표시를 해놓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설명을 보도록 하죠. 자, 우선 개수일간에 천간에 갑이 있는 경우 갑목은 십성적으로 상관이 됩니다. 여자 사주의 상관은 뭐 자식을 나타내기도 하고 보통은 남녀 공이 상관이라는 십성은 나의 재주, 능력, 표현, 보여주고 드러내고 밝히고 식신이 내가 좋아하는 위주라면은 갑목은 겁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남이 좋아하는 재주를 펼쳐준다 같은 거죠. 자, 천간에 갑목 상관을 가지고 있는 사주가 있어요. 연주나 월주에 올리면 즉 월간이나 연간에 올리면 사회적으로 드러난 곳에 내 갑목을 나타냈다. 사회적으로 나는 재주를 부리는 사람이다 정도가 되는 거고 뭐 요 동네에다 나타냈다면 나의 개인적 영역에 인생 후반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표현하고 드러냈다라는 쪽에 가까운 건데 자, 근데 사주 원국에 갑목이 있는데 운에서 또 갑목이 들어왔어. 이렇게 되면 갑갑병존 또는 갑갑보그 이렇게 똑같은 글자가 중복이 될 때에는 상관성의 강화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럼 두 가지로 보면 돼. 상관적인 일을 하나 하고 있었는데 일을 더 많이 하게 됐다. 비슷한 일을 하나 더 하게 됐다. 또는 사주에 갑목이 있었지만 갑목을 쓰지 않고 있던 사람에게 야, 갑목 좀 쓰라니까. 저 갑목 안 쓸 건데 저 경자년에 경금한테 얻어맞고 난 뒤로 난 이제 갑목 쓰기 싫어졌어요. 했는데 야, 하라니까 지금 갑목의 시대야. 갑목의 시대. 올해 갑목이 유행한다고. 그래 한번 갑목 해볼까? 그래가지고 전에 뭐 발레를 하던데 쉬던 사람이라면 다시 발레를 추러 가고 노래를 불렀는데 쉬던 사람이면 노래를 부르러 가고 뭔가 아이들을 기르고 키우는 일을 했는데 쉬던 사람이라면 아이들을 기르고 키울 일이 생길 수 있다. 원래 쓰던 글자인데 안 쓰던 글자면 써야 할 상황들이 내 주변에서 들어온다. 다만 운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이렇게 부추기는 거지. 너 안 하면 죽는다.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 그냥 안 하고 싶어요. 그럼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대체로 이 사주를 보면요. 삶이 좀 절박한 사람들은 8글자를 거의 최대한 다 쓰고요. 삶이 좀 루즈하거나 살만한데 뭐 굳이 사주를 써야 되나? 8글자 다 써야 되나? 하시는 분들 중에는 사주 안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그 얘기를 했지만 이 8글자 다 쓰는 사람이 귀해요. 여러분들은 냉장고에 8개의 재료가 있는데 식사할 때마다 8개의 재료 다 꺼내가지고 밥상 차리세요? 아니죠. 그냥 아침에는 그중에 한두 개의 재료, 뭐 계란만 꺼내가지고 우유만 꺼내서 먹기도 한데 가끔 손님들이 좀 오고 나 음식 실력 자랑 좀 하고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만찬을 즐겨야겠다. 그럼 냉장고에 있는 8개의 재료를 다 꺼내가지고 밥상을 차릴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사주 8글자가 다 가동이 되면 그거 되게 힘든 일이야. 여기서 이거 해야지, 저기서 이거 해야지. 그러니까 보통은 여성분들이 결혼을 하면 남편한테 뭘 요구하죠? 슈퍼맨을 요구하죠. 밖에 나가서 일 잘하고 집에 와서 일 잘 도와주고 자식한테 훌륭한 아버지가 돼주며 나한테도 늘 애정과 사랑을 해주고 우리 친정집에도 그냥 잘 해주고 내 친구들한테도 잘 해주는 거. 그게 이제 뭐 비유를 하자면 당신 나랑 결혼하면 사주 8글자 다 써야 되고 없는 것도 불러다가 써야 된다. 뭐 이렇게 명리적으로 요구하는 거와 같은데 그러면 보통 남자들이 어떻게 되죠? 한 몇 년 있다가 이제 우리 헤어지자. 나 되게 힘들어서 당신의 요구를 도저히 못 맞춰주겠다.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 가끔은 사회일을 그만두고 집안에 칩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가끔은 사회일이 바빠서
집안일을 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개인적 취미 활동이나 자신의 세밀한 시주의 영역을 쓰기도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연주라고 하는 사회의 광역적 공간에서 해야 할 일들 하기도 어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8글자 다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주에 간목이 있기는 한데 월간에 간목이 있는데 내가 사회 일을 전혀 안 하고 있어. 내가 지금 한 3년째 지금 쉬면서 어머님 집에서 내가 좀 쉬면서 그래도 집에서 그냥 좀 힐링하고 나 개인적인 일만 하고 있어. 그러면 요 동네만 쓰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추구하고 있다 하면 요 동네만 쓰는 거고, 어떤 사람이 나는 지금 사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적인 일에는 내가 신경을 못 쓰고 있다.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적인 일, 내가 미래에 하고 싶은 일, 요 동네. 요거를 내가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다. 사회가 너무 바빠서 그럼 요 동네만 쓰는 거예요. 요 동네만. 근데 또 요 동네도 안 쓸 수도 있지. 요 동네만 쓸 수도 있지. 그러니까 현재 작용을 하고 있는 간목이냐 작용하지 않는 간목이냐에 따라서 작용하고 있는 간목이면 더 많이 쓸 일이 생긴다. 안 쓰고 쉬고 있었던 간목이면은 다시 시동 걸어서 간목 써볼 일이 생긴다. 이 정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개수일간들은 올해 갑진년에 다시 나의 상관적 재능과 표현을 표출해 볼 일이 생기다라고 보는 거고, 저는 사주에 간목이 없는데요, 저는 식신상관 자체가 없는데요 하는 사람들은 팔자에 없는 식상 한번 써볼까 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 물론 팔자에 없는 글자가 들어오면은 어리둥절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냥 하는 척 하다가 그 해가 넘어가 버릴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사주에 원국에 있는 글자가 운에 들어오면, 원국에 있는 글자가 운에서 들어오면 내가 익히 경험해 봤던,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사주 원국에 전혀 없는 글자이며 특히 대운에서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글자다를 운에서 만나게 되면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내가 이걸 해야 하는가. 그게 이제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내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일이죠. 일본은 지진이 자주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면 또 났구나. 이게 한두 번이냐. 이런 형태인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지진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냐. 우리나라에 지진이 나다니. 큰일 났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지진 나면 큰일 날 거예요. 아파트 몇 개 무너지겠죠. 우리가 순살 치킨 아파트 많잖아요. 지진 나면 진짜 큰일 나. 그러면 이제 아파트 무너지면 사람들이 무섭다고 나 이제 높은 데서 안 살 거야. 그러면 아파트값이 폭락하겠지. 아파트값이 폭락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돼? 난리가 나겠지. PF 대출 박살나지, 은행 박살나지, 그러면 경제 무너지지. 가뜩이나 지금 나라 곳간이 비었다고 그러던데 우리나라는 지진 나면 안 돼. 아니 뭔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운이 운에서 들어왔을 때는 안 해본 일을 해볼 수 있다. 특히 천간의 식상은 알려지고 드러내보는 일을 해볼 수 있다 정도로 봐요. 자, 옛날과 요즘의 상관의 개념이 좀 다른데, 옛날 시대에는 여자가 상관을 쓰는 것을 매우 발칙하고 음탕하며 어떻게 여자가 그럴 수가 라는 식으로 해서 되게 비난적 요소로 좋고 나쁨을 가렸습니다. 근데 요즘 현대 시대에는 그런 요소가 별로 없죠. 여자가 그런 일 할 수도 있지. 여자가 어때서. 이런 형태로 옛날에는 여자가 상관을 썼다. 어디 남자 앞에서 대들어. 어디 사또 앞에서 네가 상소장을 날려. 어디 저작거리에서 네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해. 어디 네가 그런 일에 앞장서. 이제 이런 것들 사실 그런 게 상관이잖아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자가 그러면 큰일이 나서 보통은 상관운을 매우 흉한 운 정도로 봤는데, 흉한 운. 근데 요즘 현대 시대에는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운, 하고 싶었던 말을 할 수 있는 운, 억압된 걸 풀어낼 수 있는 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억압된 걸 막 풀어내다가 좀 관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은 참고를 해야겠죠. 결혼을 하고 남편한테 아주 조신한 여자의 코스프레를 하고 살았는데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내 남편한테 할 말 해야겠다. 나 이번 명절에는 나 시댁에 안 갈래. 나 왜 나만 부려먹는 거야. 이럴 수도 있겠죠. 이제 나 이 생활비 가지고 나 도저히 애 못 키워. 당신이 키워. 나 친정 갈래.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여자가 상관 쓰는 걸 되게 싫어했어. 왜? 그 사실 여자 입장에선 좋은 거잖아. 남자 입장에서 싫지. 근데 여러분들이 명리를 배울 때 참고하셔야 되는 게, 이 명리학의 보편적인 정서가 요즘 현대로 치면 이게 꼰대 남자를 기준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꼰대 남자를. 그러니까 안동 무슨 집안 10대손, 종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좀 되게 보수적 측면으로 좋다 나쁘다를 가리는데, 제가 늘 명리 강의 때 설명을 드리지만 사주는 좋거나 나쁜 거 아니고 세상을 좋거나 나쁜 걸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럼 좋거나 나쁜 게 아니면 뭔데요? 다 필요한 거예요.
어딘가에 필요한 거야. 어딘가에 필요한 거야. 그게 어딘가를 잘 몰라서 이제 나한테는 필요 없으니까 나쁜 거 그런 거 같은 거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다 필요한 거고 우주는 불필요한 걸 만들지 않았다. 다 필요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각각 병존, 상관의 복음. 자, 복음 자체 나쁜 거 아닙니다. 뭐 복음하면은 뭐 나빠요. 이런 거 지우세요. 복음은 해당 글자를 다시 각성시키고 덮어씌우고 새롭게 각성시킨다 정도로 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는 상관으로 옛날 춤을 췄는데 요즘 아이돌의 춤을 출 수도 있는 거고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채소를 재배했는데 유튜브로 좀 배워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채소를 재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기존의 갑에 새로운 갑이 덮어씌워지다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사주에 을목식신이 있는 계수일간. 그러니까 뭐 천간에 을목이 있다. 월간에 있든 연간에 있든 시간에 있든. 자, 계수일간한테 을목은 식신입니다. 뭐 상관하고 거의 비슷해요. 뭐 큰 차이 나기가 어렵습니다. 간목하고 을목의 차이 정도죠. 간목은 일단 시도해 보는 게 중요한 거고 을목은 좀 그걸 어느 정도 완성시키고 안정화시킨 겁니다. 그 친구가 운동을 처음 시작했어. 그건 간목인 거고 그 친구가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데 이제는 제법 잘해. 그럼 이제 을목이에요. 그럼 간목 글자한테는 하려면 제대로 해. 그거를 조깅이라고 하는 거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야, 조깅을 하는구나. 대단하다라고 봐야 돼. 간목은 일단 땅을 뚫고 올라온 어떤 새싹의 비유를 하기 때문에 뚫고 올라온 게 중요한 거야. 딱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한테 야, 너 왜 이렇게 조그만하냐? 그 떡잎 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야, 너 뚫었구나. 대단하다. 라고 이제 탄생에 이제 중점을 두는 거고 을목이라는 나무는 이제 나무가 나무의 형체를 만들어서 뭐 풀잎도 있고 꽃잎도 있고 뭐도 있고 줄기도 있고 하는 형태들을 봅니다. 자, 을목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완성된 나의 표현, 어떤 숙련된, 숙성된 재주와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운에서 간목이 들어오면 어떤 느낌이냐? 갑자기 뭔가 새로 또 탁 뚫고 올라왔어. 보통 이런 경우가 처음으로 다시 시도해 보는 거 있다. 내가 을목을 썼는데 다시 좀 새로운 장르의 간목적인 부분을 했다. 내가 원래 발라드를 부르는 가수인데 트로트도 한번 불러봤다. 근데 너무 잘 불렀냐고 말하지는 마라. 그냥 불렀다는 게 중요한 거다. 뭐 이런 거 같은 게 내가 발레를 가리키는 사람인데 한국 무용도 한번 해봤다. 내가 소설을 쓰는 사람인데 극본도 한번 대본도 한번 써봤다. 이런 형태로 그 을목을 쓰는 사주에서는 간목이라는 거를 시도해 보는 거고 그 간목은 자라서 을목을 더 강화시켜주고 을목을 변화시켜줄 수 있어요. 또한 사주의 을목이 시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시주라는 구간은 인생 후반에 발현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려서부터 발현될 가능성은 사실 극히 낮고 소수의 신동들이 이제 시주의 재주를 일찍 발현시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빠르면 뭐 30대 정도, 늦으면 평균 40대 정도, 많이 늦으면 50대, 10명에 한두 명은 평생 작동 안 시키는 게 시주예요. 시주는 그런 시기적 발동의 시기가 있는데 만약에 이 계수일간이 시주의 을목을 가지고 있다. 뭐 을묘 정도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가분에 을묘를 만들기 위해서 시동 거는 행동을 하고 그게 을사년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임수일간이나 계수일간은 올해 갑진년에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아라. 새로운 시도를 해보아라. 손해볼 일 없다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간목이라고 하는 상관적 재주를 부렸더니 밑에 진토 정관이라고 하는 간목을 꼽을 수 있는 것까지 나타났어. 이게 무슨 느낌이에요? 저기 꽃집에 가서 꽃을 샀더니 전용 화분까지 같이 주더라 같은 거죠. 전용 화분에 꼽았더니 꽃이 오래 가더라 같은 거예요. 즉 간목을 지속시키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환경까지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내가 간목의 재주를 펼쳤더니 진토라는 곳에서 야, 우리 학원에서 한번 강의 좀 해봐. 야, 우리 플랫폼에다 당신의 글을 한번 내보세요. 자, 우리 조직에서 한번 그 재주를 써보세요.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더라. 정관에서 너가 간목 쓸 수 있게끔 너가 원하면 세트로 진토까지도 제공을 하겠어요. 같은 거죠. 가끔 그 기술학원 같은 데 가면 용접 3개월 완성 취업 보장. 요즘에 그 요양보호사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요양보호사 수료를 하시면 무조건 100% 취업 보장. 학원에 다니는 도중에도 실습 가능. 우리가 숙식 제공 뭐 이런 거죠. 해외에서 노동자를 데리고 와서 농촌 지역에다가 배치를 할 때 해외 노동자들한테 한국 취업 가능, 숙식 보장, 취업과 기술을 함께 배울 수 있음.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내가 재주를 부리면 이 재주를 쓸 수 있는 조직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정도로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이 개수가 진토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재주를 부리면 진토라는 환경에서 너가 머물 수 있는 것까지도 제공을 할게 라고 보면 돼요. 이 진토 안에는 지장간 개수가 있잖아요. 이 개수가 진토를 보면은 이 진토가 머금고 있는 무제한에 가까운 지하수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토라는 조직에 내가 좀 편하게 안주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게 양지의 정관이니까 너 간목 쓰는 조건으로 내가 너 보호해 줄게. 너가 너 안 건드리게 내 개수 증발하지 않게 내가 보호해 줄게. 이런 형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사주에서 만약에 무관성의 개수일주라면은 재주를 부렸더니 조직까지 같이 오네. 써먹을 수 있는 데까지도 오네. 이렇게 되는 거고, 연애를 갈구하는, 지금 연애를 좀 해야 되는, 아니면 결혼을 원하시는 결혼 정년기의 여성분이면은 연애를 좀 했더니 남자가 딸려 들어오네. 내가 머물 수 있는 남자를 만났네. 같은 형태로, 게다가 정관이네. 게다가 이 진토가 사오미와 천간의 병화를 끌어주고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 기술과 이 조직은 이후에 내가 금전재물 활동에 아주 도움이 되는 어떤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네. 같은 형태로 임수나 개수일주들은 올해 갑진년이 뭔가 좀 해보고 싶었는데 용기를 내지 못했거나 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드러내거나 옛날에 했는데 안 했던 것들을 좀 변형해서 현대시대에 맞게 새롭게 해봤더니 조직 직장도 생기고 그 조직 직장을 통해서 다음 단계의 금전재물, 돈 많이 버는 환경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 라는 측면으로 좀 길하다고 볼 수 있겠죠, 대체적으로. 자, 이번에는 병화가 있는 사주. 천간에 병화가 있으면 개수한테 병화는 정제입니다. 정제는 고정적이고 안정된 수익이라고 볼 수 있죠. 참고로 요 개수하고 병화가 만나면 옛날 책에는 이거를 흑운차일, 흑운차일, 검은 구름이 태양을 가렸다 그래가지고 안 좋다라는 형태로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이런 말 계속 하고 있는데 사주 배우면서 좋다 안 좋다라는 흑백 논리나 이분법의 논리는 제발 다 지우십시오. 그것 때문에 사주가 진도가 안 나갑니다. 이건 좋은 글자인가요? 나쁜 글자인가요? 이 현상은 좋은 현상인가요? 나쁜 현상인가요? 이 사주는 좋은 사주인가요? 나쁜 사주인가요? 망해요. 그러면 진짜 망해요. 자, 그러니까 흑은 차일 나쁘다라고 보지 마세요. 흑은 차일이 뭐냐면 저 태양을 가렸다 보였다 하는 건데, 흑은 차일을 물상으로 표현하면 여기는 커튼이 커튼. 이 커튼 뭐 하는 거예요? 햇볕을 가릴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커튼 있는 게 좋아요? 커튼 없는 게 좋아요? 아, 있는 게 좋지. 내가 취향에 따라 햇볕이 뜨거우면 좀 가리고, 저도 요즘 기미를 좀 없애느라 기미 크림 바르고 있는데, 요 기미 크림 바르는 사람한테 절대 피해야 되는 게 저기 자외선이래. 그래서 저 맨날 깜깜할 때만 다녀요. 이렇게 이제 해 뜨면 얼굴 싹 가리고 다녀. 자외선 안 보려고. 여러분도 기미 없애려면 자외선 안 봐야 되잖아. 그러면 흑은 차일이 좋아? 그냥 생 병화가 좋아? 그렇지. 가리고 펼칠 수 있는 내 선택권이 있는 게 나아. 그러니까 자, 개수가 일단 병화를 만났어요. 사주의 정제를 가지고 있는 사주들이 갑목을 만나게 되면은 이 갑목이 다음 단계의 기운인 병화를 밀어줍니다. 게다가 갑진이 종합적으로 작동하면은 이 진토가 병화를 관대시켜요. 관대. 이렇게 내가 밀어줄게. 내가 밀어줄게. 밀어줄게. 이렇게 붕 띄워준다는 거죠. 관대. 내가 너 밀어줄게. 추진해줄게. 그러면 갑목이 돈 버는 거 도와줄게. 진토가 밀어줄게, 지원해줄게, 너 끌어올려줄게 하는 내용이니까, 사주에 병화가 있는 사주는 그동안 세운에서 해자축이 들어왔던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에 이 병화가 약간 우울했는데, 힘이 없었는데, 소중하지만 힘을 못 받아 뭐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인묘진, 특히 이 진을 만나가지고 운에서 막 나 도와주네. 개수가 병화적 활동을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장사가 안 됐다. 저 올해 폐업할까 고민 중입니다 하면 좀 더 기다려봐라. 좀 더 참아봐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금전재물운에 유리하다. 이제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갑병, 식신생재, 병화를 생하는 과정, 일이 생기다. 일이 없는 사람들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일을 하던 사람들은 그 일이 바빠지거나 좀 잘 되거나 버프를 받을 수 있다. 다음. 자, 병화 친구 정화입니다. 개수한테 정화는 편제가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갑목은 병화도 밀어주고 정화도 밀어줍니다. 병정화 안 가리고 밀어줘요. 특히 보통은 양간하고 양간은 생의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반면에 음양이 다르면 생의 효율이 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잘해주고 여자가 남자한테 잘해주고, 뭐 남자가 남자한테는 시큰둥하고 여자가 여자한테는 시큰둥하고,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요게 양간이고 이것도 양간이니까 너도 양가? 나도 양가. 내가 도와줄게. 같은. 요 정화를 보면 너는 음간. 뭐가 필요해? 내가 좀 더 섬세하게 봐줄게. 그래서 이 정화가 간목을 보면 강력한 배터리를 만났다. 좀 고성능 배터리를 만나서 힘있게 생을 받을 수 있다. 금전재물 활동을 하시던 분들은 금전재물을 내가 어떤 새로운 시도나 운에서 원래 있던 글자들이 강화가 되면서 금전재물운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관성 계열로 가볼게요. 자, 사주에 무토, 기토가 있는 사람들. 사주에 무토 정관, 기토 편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만약에 사주에 무토, 개수일간이 무토를 가지고 있다면은 붙어 있으면은 간합을 하고 있는 천간합이 되는 거고, 무게합. 참고로 이 무게합은요, 여기 무정지합이라 그래요. 무정지합. 이 개수가 천간합하는 게 무토인데 무게합하죠. 옛날 분들은 그 현상을 면밀히 관찰을 해보고는 여기다가 좀 희한한 이름이 무정지합이라고. 무정지합이 뭐냐면 정의 없는 합. 뭐 정의 없는 합? 약간 뭐죠? 약간 아이를 낳아주기 위해서 씨바지로 들어간 여자 같은. 아이는 낳는데 내가 아주 돈 받고 낳는 거지 이렇게 정으로 낳는 건 아니야. 약간 좀 쇼킹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정의합하고 약간 좀 다르죠. 정의합 걸린 여자가 씨바지로 들어가면은 안방 부인하고 이제 싸우죠. 나 안 나갈 거야. 나 이 남자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무게합한 여자가 씨바지로 옛날 조선시대에 씨바지로 들어가면은 나 애 둘 낳았으니까 더블 보너스 내가 돈 더 주면 내가 하나 더 놔줄게. 나는 전혀 감정 없어. 원하면 많이 놔줄 수 있어. 이런 형태들 무게합한다. 무게합한 사주가 정관성을 띠고 있는데 정관성을 띠고 있는데 간목이 들어오면은요. 이 간목이라는 애가 토를 보면 소토를 하려고 합니다. 무토를 보면은 간목이 무토구나. 여기 무토를 이렇게 톡톡 건드려요. 무토를 건든다는 게 뭘까? 사주에서 이 정관하고 상관이 만나면 일명 이게 상관경관운이라고 해서 위하 백단 해가지고 예상치 못한 안 좋은 일이 100가지가 생긴다. 옛날에는 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보수적 관점에서 고전 명리학에서는 가장 추앙하는 글자가 정관입니다. 그래서 딴 건 몰라도 정관은 건들지 마라라는 불문율이 고전 명리학에 있어요. 정관이 뭐죠? 바른 행동, 바른 간판, 바른 정자를 써가지고 또 보편적 도덕과 사고와 가치관, 우리를 보호하는 바른 환경, 정관은 지키고 보호해줘야지 뜯어 고치면 안 돼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음간들이 천간에서 정관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관합, 을경합이라든가 이런 무게합 같은 형태로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정관성을 지향하는 사람, 정관적인 사람, 정관적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기독교식으로 비유하자면은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어린 양, 이제 이런 형태, 울타리라고 하는 관성의 틀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지켜주실 건데 왜 이렇게 자꾸 울타리를 벗어나니, 이제 이런 측면이지. 간목이 들어오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답답하지 않냐? 울타리 좀 벗어나지. 야, 간목을 어떻게 옛날 무토를 그대로 쓰고 있니? 하면서 요 정관성을 좀 건듭니다. 참고로 상관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라는 기운이고, 정관은 해야 할 일을 한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가치관과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틀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정관은 보편타당한 틀이고 편관은 뭔가 자기만의 특색 있는 틀이에요. 좀 특별한 관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런 운에 안 해본 거 시도해보다 정관성을 가지고 있는 바른 생활주의를 추구하던 사람이 좀 정관을 도발해본다. 정관이 하지 말라는 것도 좀 해본다. 슬쩍 울타리를 넘어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주에 정관도 있고 상관도 있으면 어릴 때는 저를 뭘로 보시는 겁니까? 하면서 정관적인 지금 저한테 수작을 부리시는 겁니까? 하면서 나는 정관입니다. 이렇게 표방을 하기도 하는데 또 어쩔 때는 저는 상관을 씁니다. 이게 이제 사회에 통용되는 말 중에 낮저 밤이라는 말이 있죠. 낮에는 져주는데 밤에는 이긴다. 그래서 낮에는 신사임당, 밤에는 어우동. 그래서 남자들이 선호하는 가장 매력적인 여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니 어우동과 신사임당을 함께 가지고 있는 여자가 매력적이다. 너무 신사임당만 있어도 곤란하고 너무 어우동이어도 속상하다. 이제 이런 거죠.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주에 정관도 있고 상관도 있는 사람이 딱 그건 거야. 정관을 들이밀 때 정말 반듯하고 바르고 성실하고 규칙을 잘 지키고 이런데 또 어떤 특별한 상황이 돼서 상관이 작동할 때가 되면 그때는 저분이 저런 끼가 있었어. 저분이 저런 재주가 있었어. 저분이 또 저런 일도 하죠.
저런 능력을 발휘하죠? 뭐 이런 형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주에 천간으로 정관을 표방하고 지지 은밀한 곳에 상관을 표방하면은 정관적인 사람인데 어떤 은밀한 공간에서 상관이 발동할 수도 있고, 또는 사주에 그 보여지는 쇼케이스 자리, 여기가 보여지는 구간이고 여기 안 보여주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다가 상관 올리면 되게 상관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 동네에 정관 가지고 있으면은 좀 상관 쓰는 사람인 줄 알고 끼부리는 사람이, 야 가서 우리랑 같이 밤새 놀아보자 했더니 지금 저를 뭘로 보시고 저는 10시가 되면 들어가야 됩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동네가 작동을 하면 갑자기 이 동네. 아니면은 사회 바깥에서는 약간 야한 일을 하는 약간 뭐 클럽의 스트릿 댄서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딱 결혼을 해서 자신의 개인 생활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되게 정관적인 사람, 이런 형태로도 이 위치가 어디에 상관이나 정관이 서로 대치되는 기운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죠. 그러니까 사주가 관성으로만 돼 있고 식상이 없으면은 주로 관성적인 요소가 주 무기가 되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식상도 있고 관성도 있으면 어쩔 땐 식상적인 모습도, 어쩔 때는 관성적인 모습, 약간 팔색조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호신쌤은 이 자리에 이게 딱 정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 보여지는 타이틀 자리에 저희 호신쌤은 정관으로 사람들이 호신쌤은 아주 모범적이고 아주 착하고 아주 규칙적이고 매우 아주 표준적인 뭐 올바른 사람이겠구나 하는데, 호신쌤은 상관이 여기 있어요. 상관 아주 이중적이죠. 이 자리에 어디 있냐면 그것도 바로 안 보이고 재성 안에 숨어 있어요. 제가 여기 술토가 있거든요. 여기가 갑인일주인데 제가 여기 술토가 있어가지고, 술토가 뭡니까? 식상을 가둬놓고 있는 창고야. 그래가지고 가끔씩 요 술토 식상이 창고 대방출을 합니다. 그러면 아니 호신쌤이 저런 사람이었어? 이럴 수가, 속았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상관성이 막 투출된다. 알면 알수록 저 사람이 상관이었구나. 모르면 모를수록 저 사람은 정관이었구나. 이런 형태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난 그 사람이 정관적이길 바래. 그러면 이제 보통은 사주는 까면 깔수록이라는 말은 이렇게 가는 게 까면 깔수록이에요. 벗기면 벗길수록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표방하고 드러내는 게 이쪽 동네고, 숨기고 있고 나중에 드러나고 그 가족이 되면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의 성향은 요 동네에 주로 지지의 개인적 공간에 요 동네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정관을 가지고 있는 사주는 상관경관 운인데요. 이 정관을 극한다. 그리고 정관을 평가한다. 구설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인성이 있으면 상관을 적당히 말려주니까 괜찮을 수 있습니다. 보호를 해주니까. 근데 이 정관이라는 글자가 굳으면 고인물이 돼요. 그러니까 정관을 안 건들면, 하여튼 내 사주에 있는 글자들이 자극을 안 받으면 그 글자들은 고인물이 됩니다. 고인물은 변하지 않고 옛날 방식을 그대로. 그러면 정관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사고의 틀과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거야. 인성을 건들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발전을 하지 않는 거야. 식상을 건들지 않으면 그 사람의 표현과 말과 행동이 도무지 발전을 하지 않는 거죠. 재성을 건들지 않으면 그 사람의 소유 방식이나 관리 방식,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일거리나 어떤 경제 활동이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 같이 빠르게 발전하는 회사에서는 그때 시대에 맞춰서 이제 발전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국의 정관을 가지고 있는 사주가 운에서 상관이 들어올 때는요, 나의 가치관을 바꾸는 운입니다.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20대는 이래야 돼, 청년은 이래야 돼, 이랬던 사람들이 아니구나, 아닐 수도 있구나, 뭐 이런 형태로, 보통은 정관을 식신이나 상관으로 긁어서 말랑말랑하게 한다는 뜻은 나의 굳어있는 사회 통념 가치관을 이렇게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고 확장시키는 역할이 있습니다. 되게 보수적이고 좁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래, 술 한잔 할 수 있는 거지, 여자도 그거 할 수 있는 거지, 꼭 늙어서만 하는 건가, 힘들면 못 올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거를 바꾸어줘요. 그런데 스스로 그거를 저항하고 거부하면요, 운에서 들어와서 여지없이 사정없이 강제로 바꿔버립니다. 이러죠. 며느리는 이래야 돼 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안 바꾸면 며느리가 실력 행사를 해버립니다. 안 나타나. 명절에 안 나타나. 음식 설거지도 안 해. 언니도 좀 하세요. 왜 며느리만 시켜요? 왜 딸은 안 시키는 겁니까? 이러고 들이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말랑말랑하지 않은 정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관운에 상관이 내 정관을 들이받는
내가 괴로워서라도 정관의 기준을 바꿔야 돼. 이제 그런 형태로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에서는 수시로 상관경관이 일어나고 있어. 왜? 이란이라는 나라는 되게 보수적인 나라고 종교 원리주의적인 나라라서 거기는 여자는 히잡을 써야 돼. 여자는 히잡을 써야 되는데 요즘에 이란의 MZ 세대들이 나 히잡 안 쓰고요. 나 얼굴 화장하고요. 나 좀 예쁜 옷 좀 입고요. 나 노출 좀 하고 다리도 좀 노출하고 다닐래. 아니 거긴 이거 위에서 아래까지 눈만 내놓고 싹 가려야 되거든. 그런데 이제 젊은 여성들이 반항을 하기 시작했어. 이제 얼굴을 내놓고 유튜브를 하기 시작을 했고 야한 옷을 입고 사진을 찍고 다니기 시작했어. 거기서는 교수형감이 이제 이란에서는.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종교경찰이라는 게 있어서 일반 경찰 말고 종교경찰, 한마디로 도덕경찰이죠. 이제 무시무시한 도덕경찰이죠. 그 도덕경찰은 도덕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잡아서 폭행을 하고 때리고. 근데 몇 달 전인가 이란에서 그 사건이 있었죠. 여대생이 그 히잡을 안 쓰고 얼굴을 내놨다 해가지고 지하철에서 잡아서 곤봉으로 내리쳤는데 사망을 했어. 한마디로 때려 죽인 거지. 미친 거지. 그게 도덕경찰이야. 쓰레기지. 하여튼 나 가끔 그래서 도덕이 싫어. 난 그래서. 난 그 도덕의 이름으로 사람 다 죽였어요. 아무튼 그게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관과 상관의 싸움이다 같은 형태로. 하지만 대세는 이제 정관을 바꾸지 않으면 나라가 뒤집어지게 생겼다. 현대 시대는 이제 개방화되는 시대니까. 자, 그래서 개수일주가 정관을 가지고 있다면 올해 뭔가 내가 가치관에 의해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도 한번 용감하게 해보시라. 용감하게 해보시라. 맨날 남편 옆에서 반말하지 말고 친구들하고 같이 혼자 여행도 가보고 나이 친구 생일날 나이트클럽도 좀 가보고 가 춤도 추고 가 외박도 좀 하고 뭐 그런 것도 좀 해보시라. 미술대회도 좀 나가고 그림도 좀 배우고 뭐 이 나이에 내가 애들하고 뭐 좀 해볼까? 뭐 학교도 좀 다녀보고 자 그런 행동들을 해보시라는 게 요 운입니다. 다음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죠? 내가 딱 일주일 전에 이 시간대도 똑같은 말을 한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경금일주를 하죠? 자, 정관 옆에 평관이 있는데요. 자, 사주에 기토평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평관은 좀 스트레스적 요인이죠. 이 정관보다 좀 더 특별한 나의 가치관을 좀 더 빡세. 정관이 보편적인 규율을 요구한다면 평관은 그보다 더한 규율을 요구합니다. 정관성을 가진 사람이 약속 시간에 뭐 약속 시간 5분 전에 가면 되지 뭐 한 5분 늦으면 뭐 어때 뭐 그 정도면 용인하잖아. 근데 평관 가진 사람들은 자기만의 특별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서 뭔 소리야 30분 전에 가 있어야지 뭐 이런 요소. 근데 이제 자기만 그래야 되는데 남들도 왜 너 30분 전에 안 왔냐? 얘 5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무슨 이거 4시 반부터 와 있어야지. 아니 그건 당신 법이고 저의 법은 5분 전에 가면 되고 5분쯤 늦는 건 다 괜찮은 건데 그건 네 생각이고. 이래서 이 평관은 호환성이 좀 떨어지는 가치관이에요. 정관은 보편적으로 호환성이 뭐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대체로 사회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평관은 좀 다를 수도 있어. 그렇죠? 어느 집에 우리 아버지는 10시까지 안 들어가면 내 머리에 고속도로를 내요 하면 그 아버지가 평관성이 너네 아버지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는 좀 이상해. 그럼 이게 평관인 거야. 근데 정작 평관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자, 이 평관 가지신 분은요. 이 평관하고 상관이 좀 짝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 새로운 시도나 행동을 해보는데 그게 나의 가치관에도 썩 흡족하더라 할 만한 일을 할 수가 있겠다. 일명 상관 합살 운이라고 해서 사회 직장 조직. 그때 재밌는 게 사주는 나의 심리적으로 작동을 하고 나의 환경적으로도 작동을 합니다. 참 신기하죠? 나의 심리로 작동을 하는 게 환경으로도 작용해. 그 말인즉슨 내가 마음 심보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환경도 그거와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면 평관이라는 거는 나만의 좀 특별한 가치관적 요소라고 보면은 환경적으로는 그런 직장에 다녀 또. 좀 보편적이지 않은 특별한 직장. 왜냐면 스트레스가 높을 수도 있고 높은 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평관성을 이제 무인의 별 해가지고 뭐 군인 경찰 뭐 이런 식으로 좀 특별한 환경, 즉 환경이 나를 배려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환경에 맞춰야 되는 것 같은 거죠. 저 오늘 몸이 아픈데 저 2시간 있다 출근할게요. 그럼 정관은 그래라. 그러면 평관은 야, 너 소방관이 지금 아프다고 출근 안 하면 어떡해? 그런 거죠. 저 언제 휴가를 쓰고 싶은데요. 야, 불이 언제 날지 모르는데 너 상황 봐가지고 휴가 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저기 의사인데 평관을 쓰는 의사들은 휴가를 갔는데 병원에서 호출아. 저기 빨리 와서 수술하셔야 돼요. 나 지금 휴가인데 선생님이 안 오시면 그 사람 죽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양심의 가치가 알았어 갈게.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래서 평관은 불특정 다수의 약속들이나 예약들이 나타나서 내가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거지 환경이 나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다. 언제 불 날지 모르니 대기하고 있어야지. 나 쉬는 날에는 불 안 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자, 평관이 상관을 만나게 되면
내가 재주를 부려서 내가 다니는 직장 조직이 원하는 어떤 재주와 능력을 표현할 수 있다. 특별한 재주와 특별한 조직에서 서로 콜라보를 이루고 있다. 아예 원국의 상관 합살이 되는 상관과 평관이 같이 붙어있는 사주들은 특수 조직에서 나의 상관적 재능을 펼쳐서 조직에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상관합살은 외교의 별이라고 하고요. 뭐 사람을 굳이 행동으로 매뉴얼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임기응변식 상관적 대응으로 평관의 어떤 특별한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는 사람 같은 형태로, 그래서 뭐 외교관의 별, 원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외교로 해결했어요, 막 같은 거. 6.25 전쟁 휴전, 원래 저기 죽을 때까지 누가 이기나 하고 6.25 전쟁 해야 되는데 그 갑자기 휴전 협상, 휴전이라는 트릭을 써가지고 전쟁을 지연시켰어. 이게 제대로 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가장 적은 비용으로 전쟁을 끝냈어.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죠. 특수 상황에 특수한 대응을 했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이 평관하고 식신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특수 상황을 매뉴얼적 대응을 했다인 거고, 이 평관이 상관을 만나게 되면 특수 상황에 임기응변적 특수한 대응을 했다 그랬더니 그게 잘 들어맞더라 같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좀 안 좋게 풀리면 유도리 같은 거죠. 뭘 그걸 고소를 해. 그냥 좋게 말로 해결하지. 뭐 이런 것들 중에 상관합살, 상관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경찰 불러가지고 제대로 너 당신 보험 들었어? 뭐 보험 안 들었어? 뭐 음주운전했어? 나 당신 신고할. 신고 안 하시면 제가 100만 원 드릴게. 그러면 이제 상관은 100만 원? 150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식신은 필요 없어. 그냥 바로 경찰 부를 거야. 식신은 그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매뉴얼적 대응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기토평관은 간목의 상관과 콜라보를 이루니까 뭐 상당히 길한 운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주에 경금 정인이 있는 사람들은 간목이 들어오면요, 간목이라는 어떤 새로운 상관적인 행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내 안에 들어있는 요 정인이나 편인이 잠깐 스톱,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거죠. 헬스클럽을 끊어서 올해부터는 내가 안 해본 운동을 해서 몸매를 가꿀 거야 했는데 머릿속에 네가 몸매를 가꾼다고 뭐 호박이 수박되냐 막 이러면서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지, 귀찮아 이러면서 번민에 쌓이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해보려는 기운과 하지 말자는 기운이 엇갈려서 싸워서 번민을 하게 된다. 이게 좋게 표현되면 신중하게 행동하는 거고, 안 좋게 표현하면 작심삼일이 자주 일어난다. 올해 뭔가 새로운 걸 시도를 해봤는데 내 사주에 경금이 작동을 해가지고 하지마, 그만해 라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근데 이런 운에서는 가급적이면 설사 그만두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래도 해보라 라고 조언을 해줄 수가 있죠. 자, 다음 경금 정인 다음에 신금 편인은 그 둘이 서로 비슷한 케이스예요. 근데 한번 좀 보죠. 이 간목하고 경금이 만나면 누구 힘이 세냐라고 서로 정면 충돌하는 느낌인데, 이 신금이라는 예리한 보석칼이 이 간목을 자를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요, 보통 이 신금이라는 예리한 칼은 보통은 간목을 다듬어주는, 약간 보완하는, 나 뭐 할 거야 그랬더니 좋아 하긴 하는데 그 대신 너 아침 밥은 먹고 해, 그 무슨 학원은 좀 다니고 해, 어머니한테 안부 전화 한 다음에 그거 해, 너 남편한테 허락 받고 그거 해, 너 친구들한테 그거 한다고 허락 받고 하도록 해, 뭐 이런 형태로 뭔가 인성적 허락을 구하는 조건으로 간목을 승인한다라는 이제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진토가 들어와서 이 신금은 인묘시키고 간목은 띄워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갑진이라는 운이 들어오면은 신금이 저 진토 때문에 잘 힘을 쓰지를 못하다. 간목이 추진하는 거를 그냥 옆에서 거들고 뭐 이렇게 뭐 마치 행정부에서 무슨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무슨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더니 국회에서 야, 그거 원하는 그대로 하지 말고 우리한테 심의 좀 거쳐. 그래서 요거만 고치면 우리가 국회에서 그거 표결해서 통과시켜 줄게. 대신 요거는 좀 지켜. 이런 정도의 어떤 다듬어 주기 정도, 좀 더 세련되게 만들어 주기, 신중하게 하기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천간에 임수와 계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간에 임수나 계수가 있는 사람들은 간목이 들어왔는데 천간에 비경겁제가 더 있다라는 건 일간 외에 비경겁제가 더 있다라는 뜻이죠. 천간이 임계가 있다. 그러면은 간목이 들어오면 천간에 있는 비경겁제들에게 할 일이 생기다. 야, 간목에 일이 생겼다. 원래 간목이 있었으면 하던 일 더 열심히 하자인 거고, 간목이 없었으면 한번 해볼까? 될까? 한번 해보자. 막 이런 형태들이 나타날 수도 있죠. 야, 간목을 하면 진토에 취업도 할 수 있대. 야, 진토가 우리한테 뭐 수료증도 주고 뭐에 소속도 좀 시켜준대.
이런 형태들이죠. 그러니까 올해 좀 간목 뭐하지 하는 분들은 3월, 4월에 저기 알바 전국에서 많이 구하거든요. 무슨 알바 많이 구하죠? 올해 3월, 4월 달에 저기 1번 뽑아주세요. 뭐 2번 뽑아주세요. 3번 제가 지금까지 뭐 정치 알바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저는 뭐 정치색을 떠나서 거기 나가면은 몇 시간 피켓만 들어주면 얼마를 준다고 하니 가서 알바를 좀 해봐요. 그게 뭐야? 피켓 들어서 뭐라고 외치면 당신은 무슨 소속을 갖게 되는 거야. 당신은 민주당, 당신은 국민의힘, 당신은 뭐 XX당. 그러죠. 이게 행동을 했더니 조직과 소속이 생기는데 조직과 소속에 좀 날 편하게 해주고 나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올해 뭔가를 행동으로 펼치고 그거에 조직도 갖고자 한다면은 소속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죠. 비경겁제가 사주에 있으면 언니 따라서 나도 선거운동 알바해봤다. 언니가 꽃집을 차린다고 하길래 나도 가서 꽃 좀 배우기로 했는데 꽃 배우는 조건으로 거기서 뭐 일을 시켜준다고 한다. 뭐 이런 형태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비경과 겁재가 있으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해볼 일이 있다. 비경겁제가 월간이나 연간에 있으면 나보다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다가 되는 거고, 연간이나 월간에 비경겁제가 없고 시간에 비경겁제가 있으면 내가 하니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 내 동생도 한다고 한다. 내 친구도 한다고 한다. 내가 했더니 좀 있으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죄하더라. 뭐 이런 형태들로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 같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천간편으로 한번 봤어요.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지지편을 하도록 할게요.